시간에 강의해 드릴 사진가는요, 안드레스 파이닌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3명 라이프지 출신, 라이프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라이프지의 그 발전에 굉장히 공헌을 했던 사진가, 앞부분에서 3명을 알아봤고요. 이 안드레스 파이닌거도 라이프지 출신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이프지 출신은 상당히 많지만 아무튼 라이프지 전속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여 년 동안 라이프지에서 라이프지 그 사진가로 활동을 했던 사진가고, 그 라이프지 발전에 상당히 공헌을 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안드레스 파이닌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사진의 이미지를 완성시킨 그런 사진가가 또 이 안드레스 파이닌거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이 안드레스 파이닌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 알아보면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모더니즘 화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닌거 동생도 화가 출신이고, 그래서 파이닌거가 사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자기 동생이 이렇게 사진 쪽에 많은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모더니즘 화가 주시면서 바우하우스라고 라조르 모르나기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바우하우스에서 건축가 과정을 밟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을 전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936년도에 스웨덴으로 이주하고 건축학을 포기하고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파이닌거도 프리랜서 사진가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화가 출신인 동생의 도움으로 사진가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라이프지에 1942년부터 라이프지에는 1942년부터 1962년까지 그러니까 딱 20년을 그 라이프지에서 활동했던 사진가고, 라이프지 포토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고 1963년도에 독립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사진가로 독립을 해가지고 지구 전체 5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테마를 찾아다니고 자연과 인간이 엮어내는 다양한 상호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포착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 작업을 했던 사진가고, 또 파이닌거도 뉴욕을 촬영한 사진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진가가 또 안드레스 파이닌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하탄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이 사람이 담아낸 사진의 특징인데, 대체적으로 망원 렌즈 쪽을 많이 썼어요. 망원 렌즈 쪽을 써가지고 맨하탄의 모습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망원 렌즈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압축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가시적인 세계가 아닌 미시적인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세계를 크게 끌어줘을 함으로 해서 이 가시적인 세계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근데 사용하기가 제일 어려운 렌즈가 망원 렌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시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나 관광 렌즈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일단 제일 까다로운 렌즈예요. 일단 렌즈가 초점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렌즈 자체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심도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스가 훨씬 강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심도가 낮다 보니까 대상이 조금만 움직여도 포커스가 자꾸 변동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렌즈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흔들릴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압축 효과, 가등이나 이 사진은 평면성이 너무 강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망원 렌즈 좀 더 평면성을 강조시키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까다로운 렌즈를 가지고 사진의 이 미학을 완성시킨 사진가가
안드레스 파이닝거고, 여기 맨하탄의 모습을 진짜 굉장히 역동적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연기 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게 브루클린이라는 그 대표적인 다리잖아요. 이런 형태의 그 뉴욕의 모습을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포착했던, 제가 의도적으로 망원 쪽의 효과가 나는 사진을 좀 더 많이 취합을 했지만, 이렇게 원래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의 주 작업 렌즈가 망원 형태의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이 맨하탄의 모습을, 뉴욕의 모습을, 변화되고 활동적인 그런 뉴욕의 모습을 기록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는 이 사진가로서, 현장에서 저널리스트로서 상당히 많은 업적도 남기고 활동도 많이 했고, 개인적인 작업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또 사진 이론가로도 아주 끝내주는 사진가입니다. 이게 저도 사진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진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 핑계로 저는 사진 찍는 건 취미입니다라고 이렇게 항상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잘 찍으면서 사진 이론까지 완벽하긴다라는 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은 굉장히 뭐 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촬영 경험이나 촬영 능력은 경험 부족에 의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뭐 특히 저 같은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강의만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진을 보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낫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촬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 쪽이나 강의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진가로서의 그런 편하는 작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의 사진적인 효과라든가 이렇게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이론과 접목시키는 사진 작업을 해냈고, 또 책도 많이 냈어요. 제가 사진 공부 처음에 할 때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가 지은 책, 물론 번역서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과 실기가,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건 이론과 실기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은 완성된 사진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 이론과 실기가 아주 대등한 실력으로 아주 완벽하게 갖춰진 사진가가 안드레스 파이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의 주제는 또 뉴욕의 변화되는 모습을 망원 렌즈적인 효과나 또 뭐 거리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주제로는 과학과 뼈, 조개 껍질, 식물들과 같은 물질의 이미지들이에요. 이게 자연물체의 구조가 이 사람의 사진 찍는 데 주 목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드워드 웨스턴 사진에서 피망이라든가 어패류 사진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다른 형태의 사진 촬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자신이 추구했던 사진적인 주제나 주관도 확실했던 그런 사진가고, 이거는 지금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모습인데요. 야간에 제가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걸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날개에 야간에는 라이트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전하면서 내려오는 이 장면을 이것도 안드레스 파이닝거가 촬영을 한 겁니다. 파이닝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테크닉이 완벽한 그런 사진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걸 찍으라면 못 찍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과 실기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사진가가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원 사진에 의한 특이한 표현과 기술적 이론과도 아주 정평이 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원거리의 미시적 세계를 가시적인 세계로 끌어들이는 가시적 탐험이 시도돼서 망원 렌즈의 불가사의한 매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옆에 있는 건 뭐 망원 렌즈 사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 미국의 풍토에 대한 변모하는 미국이라는 사진집이 있는데 그 변모하는 이 미국이라는 사진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망원 렌즈의 효과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렌즈 와이드 쪽에 좀 더 가까운 광각적에 가까운 렌즈고요. 지금 이 텍사코라는 게 미국을 대표했던 그 주유소죠, 주유소 겸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미국도 주유소만 했었는데 요즘은 주유소하고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편의점 같은 거가 같이 하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텍사코가 하여튼 주유소로는 이 로고가 지금 이 별표로 지금은 검은 바탕에 뭐 하여튼 저도 빨간색이 하여튼 굉장히 강하게 연상되는 게 이 텍사코인데 요즘 제가 살았던 워싱턴주에서는 텍사코 간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변모하는 미국이라는 그런 사진집으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변모하는 미국은 미국의 풍토의 정면으로 대결해서 대결한 것으로 이미 있는 풍토를 인간을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이 변해가는, 이 변질돼가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맹렬한 투쟁의 모습을 기록했던 어떤 면으로 보면 타포그라피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타포그라피라는 게 뭐냐면 지형적인 사진이거든요. 우리가 그 매튜 브래디가 남북전쟁 찍을 때 같이 합류했던 오설리반이라든가 조지 바너드 이런 사람들이 다 타포그라피 쪽에 그러니까 미 서부의 풍경을 찍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타포그라피라고 지형적인 사진이라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데 뒤에 와서 뉴 타포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변질되고 변형되고 하고 있는 지형적인 모습의 사진들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좀 강한 게 안드레스 파이닝거의 변모하는 미국의 사진이 아닐까.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가고 풍토가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나라는 거를 그 관점에서 파고들었던 사진이 이 변모하는 미국이다라는 사진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거고 그 인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지구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씨름하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엊그저께인가 뉴스 들어보니까 올해가 지금 제가 강의 녹화하는 게 2021년 4월 달인데요. 4월 초로 들어왔는데 뭐 벚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또 비가 와서 빨리 졌는데 뭐 일본 애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1200년 만에 벚꽃이 빨리 피고 빨리 졌대요.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가 변모하는 미국이라는 풍토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 이론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퍼펙트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완전한 사진이라는 그 책 제가 공부했던 책인데요. 지금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뭐 30년이 넘은 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책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사진 공부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책이 이렇게 그 우리나라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점 가면은 그나마 그렇게도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진 카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 책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35년 전, 40년 전에는 그 교보나 뭐 정로서적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 가보면 그 취미 파티에 뭐 장기 바둑 이런 거 꽂아져 있는데 사진책이 몇 개 안 꽂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책이 몇 개 안 꽂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책들을 번역해서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완전한 사진이라는 그 안드레스 파이닝거 책은 제가 초창기에 구입을 해서 굉장히 저의 사진적인 이론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과 실기가 겸비된 그런 아주 진짜 퍼펙트한 포토그래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원 렌즈에 의한 가시적인 세계를 했고 또 라이프지에서 20여 년 동안 그 사진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또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런 사진가 그다음에 변모하는 미국이라는 이런 형태의 그 자연 환경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의 사진집 같은 경우로 사진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